안녕하세요. 피부 진료하고 있는 김익두 원장입니다. 다이어트 진료하고 있는 김정상 원장입니다. 미용 진료하고 있는 박한상 원장입니다.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들께 안면 홍조와 주사증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안면 홍조라고 하면 증상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얼굴이 붉어지는 거. 이런 질환이 사실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주사증 그런 것들이 있는데 혹시 구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안면 홍조라는 거는 하나의 진단명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증상들, 얼굴이 붉어지는 증상을 나타내는 증상명이라고 보시는 게 맞고, 주사증은 이 유전적 또 아니면 혈관 이상 아니면 모낭충 등에 의해서 안면 홍조 증상이 만성적으로 일어나는 만성염증 질환인데요. 이 안면 홍조 주로 얼굴이 붉어지는 거 언제 나타나는 것 같으세요? 주로 이렇게 차가워지는 겨울철에 많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최근에 많이 봤던 건 갱년기 때 여성분들 안면 홍조가 많이 일어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계절적인 요인, 또 체온에 의해서, 또 먹는 음식물에 의해서, 갱년기, 스트레스에 의해서 다양한 이유로 얼굴이 붉어지고 혹은 또 상열감을 느끼는 증상을 말하는데요. 이 안면 홍조는 증상이 연속적이지 않고 유발 요인이 잡혔을 때 증상이 다시 완화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주사증은 이 앞볼과 코를 비롯한 부분에 안면 홍조 증상을 같이 나타내면서 만성염증 질환을 포함하고 있는 게 주사증입니다. 얼굴 부위에 있는 만성염증, 어떤 거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여드름 같은 거 있지 않을까요? 네, 염증성 질환하면 확실히 안면부는 여드름 같은 게 좀 떠오르죠. 주사증은 안면 홍조 증상이 나타나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구진이나 농포 같은 이 여드름의 형상을 띠고 있어서 여드름 질환과 같이 혼동되기가 쉽고요. 뺨이나 눈가를 비롯한 부분에 혈관이 확장된 것을 실제 눈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라이트를 비춰본다거나 진료를 볼 때 이렇게 환자분들을 보면 실제로 아주 작은 모세 혈관들, 아주 미세한 혈관들이 붉게 이렇게 나뭇가지처럼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이 코의 모양이 모세혈관 발달에 의해서 변하게 되는 주사비라는 형태를 띠게 되는데요. 이러한 증상들이 일시적이지 않고 만성적일 때 우리는 이것을 주사증이라고 진단합니다. 주사증이 사실 많이 어려운 질환 중에 하나인데, 혹시 안면 홍조와 주사증은 어떻게 치료하면 될까요? 주로 염증성 질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구항생제라던가 이버맥틴 같은 약을 복용시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아예 혈관 자체를 파괴시키는 이 V빔 레이저 같은 거를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원장님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이런 환자분들 이런 식으로 뭐 경구항생제 먹이고 레이저 치료를 했는데 그 경과가 오래 잘 지속되시던가요? 환자분들이 되게 오랜 기간 그런 질환들을 앓고 계신 경우들이 많아서 사실 증상이 좋아졌다가도 다시 좀 돌아오는 경우들도 좀 많았던 것 같고, 유지하는 게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주사증과 같은 안면 홍조와 같은 질환을 가지신 분들은 이러한 경구항생제나 V빔 레이저 같은 레이저 치료를 포함해서 본인의 생활 습관이나 일상생활을 교정해 주는 것이 꼭 필요한데요. 그럼 이제 식단이나 운동 같은 것도 혹시 도움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규칙적인 생활, 또 규칙적인 수면을 취해 주시고 규칙적으로 음식을 먹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몸에 이렇게 만성염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좀 줄여주시는 게 좋겠고, 가공육이나 초콜릿 아니면 또 히스타민류가 많이 들어있는 식품의 섭취를 줄여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식단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찬바람을 맞거나 하는 것들을 좀 피해 주실 수도 있겠고, 아니면 고온의 사우나나 찜질방 같은 데서 오랜 시간 동안 열에 노출되는 행위도 피해 주시는 게 좋겠는데요. 오랜 시간 동안 열에 노출되면 이 혈관 자체가 탄력성을 잃어서 다시 잘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늘어진 얼굴 부위의 혈관이 다시 줄어들지 않으면 그 부분에 혈액이 돌기 때문에 붉음증이 더 악화되겠죠. 또 한 가지 주의해 주실 점은 야외 활동 같은 거 하실 때 반드시 좀 자외선 차단을 신경 써 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또 보습 부분인데요. 안면 홍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이 항상 같이 갖고 계시는 고민이 이 얼굴의 건조함을 느끼고 상열감을 느끼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으실 때는 이 보습제, 크림 같은 거를 잘 발라주셔가지고 얼굴 부위의 보습을 신경 써주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자외선 차단제를 고르실 때는 올리브영이나 가까운 화장품 가게에 가면은 뒤에 읽어보면 무기자차, 유기자차 성분 이렇게 써 있는데요. 무기자차는 무기자외선 차단제라는 말이고, 유기자차는 유기자외선 차단제라는 말이거든요. 안면 홍조나 주사증 이렇게 만성염증이 얼굴에 있으신 분들은 유기자외선 차단제를 발랐을 경우에는 얼굴이 화끈거리고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징크 옥사이드 같은 게 포함되어 있는 무기자차 성분을 발라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또 이것과 더불어 경구항생제나 이버맥틴 같은 약을 직접 도포하는 것, V빔 치료를 하는 것도 좋지만 본인의 생활습관 교정이 꼭 필요하니까요. 일상생활에서 안면 홍조를 악화시키는 부분들 찾아서 꼭 개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약재가 안면 홍조에 도움이 되기도 할까요?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으신지?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얼굴의 열 문제는 이 양면경 문제로 보기 때문에 양격산이나 양격산화탕 같은 처방을 좀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김익도 원장님이 안면 홍조와 주사증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안면 홍조와 주사증은 둘 다 얼굴이 붉어진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이 안면 홍조는 염증성을 띠지 않고 주사증은 염증성을 띠고 있습니다. 또 안면 홍조는 유발 요인이 억제되었을 때 얼굴이 붉어지는 증상이 완화되는 반면에 만성 염증성 질환인 주사증은 유발 요인이 억제되어도 얼굴에 붉음증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안면 홍조와 주사증 둘 다 얼굴이 붉어진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하나는 증상이고 하나는 진단명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 습관 교정하시고 일상생활에서 악화 요인들 조절하셔가지고 얼굴 붉음증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 김익도 원장님께 잘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